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금에서 5%만 옮겨도 24만 달러 비트코인 폭등 시나리오 주목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 시장에서 5%만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24만 2,39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가격은 현재 가격 대비해서 이 126%나 상승한 수치인데요. 이 원화로 환산을 하자면 3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비트코인이. 자, 비트와이즈는 이제 금 시장에 자금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이동할 경우 가격이 2배 이상 뛸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비트와이즈 유럽 지사는 최신 보고서에서 금의 시가총액 약 29조 달러 가운데 1에서 5%가 비트코인으로 전환될 경우 가격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을 보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7,240달러일 때 금 자금의 1%만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13만 4,270달러로 상승을 하고요. 2% 유입 시에 16만 1,300달러, 3% 유입 시에 18만 8,3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가 유입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21만 5,360달러, 그리고 5%가 유입되며 24만 2,391달러에 도달해서 사상 최고가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가 나온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계산을 하는지 좀 의아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금에서 어떻게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넘어간다고 할 수 있냐? 어떤 이유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비트코인과 금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금과 비트코인은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은 금이 상승한 후에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여러 번 보여주었고요. 그 흐름들이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25년 1월부터 지금 4월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횡보를 했을 때 이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또 올라가게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었었죠. 이때도 지금 이제 날로 돼 있으니까 주로 좀 바꿔서 보자면, 네, 여기 4월, 5월 지나서 7월까지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와주고 있죠. 이때 4월에 이제 횡보세로 돌아서면서 비트코인의 자금들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그때부터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4월부터. 그래서 이 흐름들은 여러 번 반복되어 왔습니다. 작년부터도 이게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금이 상승하고 나서 횡보를 할 때 아니면 조정을 보였을 때 대부분은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주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자금 흐름들이 보통은 이제 금을 먼저 상승시켜서 그 자금들이 한번 쭉 들어오고, 금이 이제 조정이 보였을 때 이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것들, 이 자금들이 결국에는 비트코인으로 다시 들어오는 흐름들이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금의 가격 움직임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연결해서 비트코인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8,640달러일 경우에 5% 유입 시 123%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디커플링 되는 양상을 분석하며 이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JP모건 역시 금 대비 비트코인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 격차를 감안하면
16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금 자금의 단순 전환을 넘어서 이 비트코인이 금 자금의 이제 단순 전환,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의 전환을 넘어서서 이 금 시장 규모 자체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디지털 자산이 금보다 10배 이상 커질 수 있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 가격이 계속 폭등을 하다가 하루 만에 5.7%가 급락을 하는 날이 나옵니다. 12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낙폭이 크게 나왔는데요. 국제 금 선물 가격이 온스당 250.3달러, 5.74%나 상승을 하락하면서 이 하락 낙폭 기준으로 12년 만에 최대치가 나온 겁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금값이 고점을 통과한 것 아니냐라는 경계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역 긴장 완화와 이 달러 반등이 기술적 필요가 누적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제 금값이 하락을 한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무역 긴장, 미중 간의 무역 긴장이 고조가 되어서 지금 금값이 급등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금은 결국에는 이제 다시 또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안전자산은 결국에는 이 어느 정도 이 긴장이 완화되거나 이런 충돌이 완화가 될수록 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는 거죠.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급락이 단기 차익 실현과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계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 달러 강세, 안전자산 수요 둔화 등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금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이 굉장히 과열되어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금에 관심을 가지고 엄청나게 ETF랑 모든 돈을 이쪽으로 다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금이 간다고 하니까 금 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몰렸는데 이때가 거의 꼭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위험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고 과매수 국면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매수 국면에서 여러 번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결국엔 폭발을 한번 한 것 같고요. 거기서 급락세가 지금 일시적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일봉상으로 음봉이 전 양봉을 완전히 감싸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추세 전환의 시작일 가능성들 확률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나올 수 있겠지만 아무튼 추세적으로는 많이 지금 한 번에 많이 빠진 형태, 그래서 추세 전환의 시작일 가능성들도 충분히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금의 가격이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비트코인으로의 자금 이동 같은 것들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 금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자금 이동 같은 것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좀 높아져야지만 그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요. 아무튼 금의 조정세가 나왔다는 건 오히려 비트코인에는 조금 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조정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추세는 어느 정도 지금 전환이 되는 모습들이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락 추세를 어느 정도 깨고 올라가는 모습들, 다시 한번 지지선을 확인하는 모습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블랙록 비트코인 ETF 전환액 30억 달러 돌파라는 기사입니다. 자, 대규모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보유분을 현금 거래 없이 상장지수
펀드, ETF 지분으로 직접 전환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운용사 블랙록만 30억 달러 규모의 전환을 처리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개인이 이제 대규모 투자들 중에 이제 조금 억만장자나 이제 규모가 큰 비트코인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기존에 원래 그냥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는데 이거를 ETF로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결국엔 비트코인 들고 가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다릅니다. 의미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과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ETF로 전환을 하겠죠. 지금 이게 가능한 이유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지난 7월에 비트코인 ETF에 대한 현물 교환 거래를 승인한 이후 대규모 투자자들이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직접 ETF 지분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도 펀드 지분으로 직접 교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로비닉 미츠닉은 이 자사의 이 IBIT를 통해서 이 3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ETF를 처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운용 자산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상품이죠. 이 상품이 대형 투자자들은 기존 금융 자문선을 통해 이 비트코인 노출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증권 계좌에 보관된 이 지분들을 담보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 계획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자체 보관 비트코인으로는 이 복잡한 작업들을 간소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런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결국에는 뭐 상속 계획이나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거나 뭐 이런 추가적인 금융 활동들을 하는데 이 비트코인 ETF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기존 이제 전통 금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전통 금융 회사를 통해야지만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이제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조금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과거에 지금 이 전통금융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디지털 자산이 메인으로 가는 이 시대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이제 담보를 통해서 대출을 받거나 뭐 상속 계획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는 이런 실정이다라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초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블랙록이 비트코인 거래를 ETF로 끌어들이는 이유. 여기도 뭐 비슷한 내용이고요. 자, 비트코인 고래들도 70억 달러 손실을 보고 있는데 매집은 계속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거 재밌는데요. 여러분들은 고래들은 다 손실 안 보고 계속 수익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래들도 70억 달러에 가까운 평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0월 이후 최대 규모의 손실을 지금 떠안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온체인 분석 플랫폼 크립토퀀트는 최근 고래 지갑이 약 69억 5천만 달러의 평가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의 평균 11만 3천 달러에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손실 중이겠죠. 11만 3천 달러면 현재 가격이 11만 달러 이하인데 10만 8천 지금 방송하는 상황에서는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훨씬 더 이제 떨어진 거죠. 해당 손실 규모는 2023년 10월 이후 최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고래들은 전체 고래의 실현 시가총액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올해 초 20% 이하 수준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장에서 이제 대규모 매집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흥미롭게도 이들 중 상당수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집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26,500달러가 500BTC가 고래 지갑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분석가의 크립토 파텔은 이런 유형의 매집이 시장에 공포가 만연할 때 주로 나타나며 과거 주요 상승 전조 신호로 작용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대형 투자자들이 조용히 포지션을 확대하고 있으며 시장이 이를 반영하기 시작하면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가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 고래들이. 네, 이게 이제 손바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고래들이 왜 이제 손실을 보는 중에서도 매집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캐시우드, 폴 튜더 존스까지 비트코인 기관 주류 자산 되나라는 기사입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적으로 보는 이 기관 투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캐시우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가격이 5년 내 약 120만 달러, 최대 380만 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캐시우드는 최저 포트폴리오 이론을 근거로 19% 비중 편입 시 해당 가격대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에게 분할 매수 전략을 권장하면서 장기 상승 흐름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건 이 자산 운용사와 국부펀드가 포트폴리오의 2에서 5%를 비트코인에 배분할 경우 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자산 운용사나 국부펀드에서도 자금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지금도 들어오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만약 이 자산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2에서 5%만 들어오더라도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했던 부분은 ETF 같은 것들과 그리고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들 덕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덕분이 절대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관심이 없고요. 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비트코인의 가격은 급등할 가능성들이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폴 튜더 존스, 거시 투자자 폴 튜더 존스 역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전히 강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금, 나스닥, 비트코인을 주요 자산으로 꼽으면서 향후 시장주도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폴 튜더 존스는 이 비트코인이 금과 함께 포트폴리오 핵심 자산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0년 역사의 미 유통업체가 디지털 자산 결제를 도입했다라는 내용인데요. 110년 역사를 지닌 미국의 유통업체인 비올스가 전 매장에서 총 99종 이상의 디지털 자산을 수용하는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결제 기업인 플렉사와 협업해서 비올스 플로리다, 홈센트릭 등 전 매장에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적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올스 같은 경우는 191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 설립된 이후로 미국 전역에서 66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사용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99종의 이상의 디지털 자산, 그리고 300개 이상의 지갑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플렉사라는 업체, 디지털 결제 기업을 통해서 지금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110년 역사를 지닌 유통업체라는 것만 들어보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일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죠. 근데 이런 기업조차도 이제 디지털 결제를 이제 시작한다라는 부분, 디지털 자산 결제를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런 자산 결제를
암호화폐 결제는 앞으로도 크게 확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 플렉사라는 회사는 디지털 자산 결제 전문 스타트업인데 이 회사가 지금 치폴레, 시츠 등 이 미국 유통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치폴레와 시츠 같은 치폴레도 이제 멕시코 아마 그 음식 멕시코 푸드 그 체인점일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던데 아무튼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큰 업체입니다. 치플레도. 그래서 굉장히 인기도 많고 이런 곳들도 디지털 자산 결제를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자산 결제는 확실히 보편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테더 사용자 5억 명 돌파, 기업 가치 5천억 달러 기대라는 기사입니다. 자, 테더가 사상 최대 5억 번째 사용자를 돌파하면서 금융 포용성 확대에서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 전 세계 5억 명이 이 자사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최고위원자 파울로 아르도이노는 역사상 가장 큰 금융 포용의 성취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측은 해당 수치가 단순한 지갑 주소가 아닌 실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산출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6.25%나 해당하는 쪽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사용자들이 늘어났을까를 이제 봤을 때 테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자국 화폐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거나 그런 이제 높은 변동성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 이 테더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계은행은 전 세계 성인 14억 명이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계좌 자체가 없어서 실제로 결제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그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송금과 자산 보관이 가능한 암호화폐가 생긴 거죠. 얼마나 유용합니까? 실제적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시대로 이제 접어든 겁니다. 은행의 패권주의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것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금융 대안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케냐에서도 활용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결제나 무역 결제 수단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테더가 사용되면 될수록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더욱더 많이 활용이 될 텐데 지금은 이더리움이 가장 크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크립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공포와 탐욕 지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5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다시 기회가 온 거죠. 이런 하단선, 강하게 극단적 공포 상태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기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회였어요. 이때가. 그래서 이때 완전한 약세장으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이스트림 피어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항상 만들어 주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정세가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비트코인을 가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부가 아마 돼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